너의 마지막 수학상 2-2-3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다가 병원이 입술이 아랫입술이 자꾸 바닥에 닿으려고 그래가지고 잠깐 멈췄어요. 자, 아까 했던 내용을 잠깐만 복습을 하고 이어서 뒷 내용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느냐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b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뭐다? a분의 c. a분의 c다. 여기도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네. 직접 근을 구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네. 얘네 둘을 구해서 얘네 둘을 이용하면 얘네들을 뭐 제곱을 하건 뭐 더하건 빼건 곱하건 하곤 해서 네.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식들을 물어본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구조는 두 근과 2차 한계수를 알고 있을 때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이렇게 생겼는데 네. x 제곱의 수가 a면 이렇게 돼 있다. 네. 이거 좀 정리하면은 a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생겼다. 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다라면 네.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아야 한다. 1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네. 그리고 상수항이 두 근의 곱이다. 근데 2차 한계수가 만약에 1이면 이걸로 끝나지만 1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있으면 전체의 그 2차 한계수를 곱해주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해봤죠. 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켤레근이에요. 이 켤레근에 관한 얘기도 중학생 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정규 과정에서는 안 나오고 문제집들에서는 나오죠. 자, 중학생 때 이제 문제집에 있는 켤레근 내용이 이거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것의 자 이제 고등학생에 뭔가 추가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이면 네. 여기서 이제 뭐 좀 꼼꼼히 얘기하자면 이건 반드시 무리수여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m은 제곱수가 아닌 겁니다. 네. pq는 유리수여야 되는 거고요. 네. 0이 아닌. 자,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겠는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될 것 같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이겁니다. 근의 공식으로 두 개의 근을 구해보면 네. x는 2a분의 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제 두 개의 근을 말이죠. 이걸 좀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플러스 2a분의 1 루트 판별식 또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1 루트 d 판별식 쓸 수 있다 이거죠. 네. 이 구조를 봤을 때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앞에 플러스가 있는 게 하나의 근이면 다른 한 근은 그 부호가 바뀐 게 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이런 주장에는 가정한 사실이 하나 있죠. 뭘 가정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게 q 루트 m이라고 본 거예요. 네. 이게 p라고 본 거고 네.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면 다른 한 거는 마이너스다. 뭐 예를 들어 하나가 마이너스면 다른 한 거는 플러스다. 루트 앞에 부호만 바꾸면 된다 이건데 얘는 뭘 가정하고 있는 걸까요? b가 0보다 큰 건가? 가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 루트는 여기서만 나왔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루트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반드시 이 덩어리였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루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이런 주장을 완성시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여기에만 루트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네.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여기는 루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a나 b는 루트가 있으면 안 돼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네. 근데 c에도 루트가 있으면 안 돼요. 루트 안에 루트가 있으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찢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c에도 루트가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럼 a, b, c에 루트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의 근 이럴 때 요 루트 m이라는 게 반드시 여기서 나왔다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네. 다른 거는 그럼 얘가 된다 이겁니다. 그 가정은 뭐냐면 a, b, c가 어떤 수여야 된다? 루트가 없는 수. 실수. 무리수가 아니어야 되니까요. 유리수. 유리수여야 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가정만 있으면 하나의 근만 알려줘도 우리가 다른 근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근을 알게 되면요. 얘를 알게 되니까 A나 B에 관한 힌트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두 개의 근을 알면 우리가 이런 개수 중에 모르는 개수들을 구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 볼까요? 이제 우리는 고등학생 수학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만약에 한 근이 이게 이해를 통해서 기억해야지 이게 안 까먹습니다. 네. 한 근이 P 플러스 QI이면 네.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겠냐 이겁니다.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가 될 것 같다 이겁니다. 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요. 요 i가 반드시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i니까요. 네. 그럼 이런 데에는 i가 없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네. 근데 i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럼 이런 주장이 완성이 되려면, 이걸 주장할 수 있으려면 a나 b에는 i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실은 요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c에도 i가 있으면 안 돼요. 루트 안에 또 i가 있다. 이것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a, b, c가 어떤 수여야 된다? i가 없는 수, 허수가 아닌 수, 실수. 실수여야 된다라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만약에 이런 보장이 없다, 이런 주장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한 근이 얘네다? 그럼 얘를 그냥 x에다 대입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네. 다른 한 근이 뭐라고 예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켤레근 얘기. 자, 그럼 이제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켤레근이 관련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입니다. 네. 필수 예제 15번입니다. 자, 123페이지 필수 예제 15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이것의 한 근이 3-루트2다. 네. 이게 나오는 순간 혈내근을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네. 그럼 뭘 찾으려고 하셔야 되느냐? 요 개수가 어떤 수여야 된다? 유리수. 유리수여야 된다는 말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유리수 A, B에 대해서 네. 나와 있죠? 네. A 더하기 B를 구해라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뭘 주장할 수 있는가? 네. 이게 다 유리수니까 말이죠. 1도 유리수죠. 네.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느냐? 다른 한 근은 뭐다? 3 플러스. 그렇죠. 3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와 3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A랑 B를 구하느냐? 네. 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죠. 네. 두 근의 합. 우리는 두 근의 합을 직접 구할 수 있죠? 둘을 더하면요? 6입니다. 네. 근데 두 근의 합은 여기서 뭐예요? 이 식을 보고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A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6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멈춰! 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근의 곱을 이용하면 또 되죠. 네. 두 근의 곱은요, 곱하면 9 빼기 2니까 7입니다. 근데 그건 A분의 C니까 여기서는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A와 B를 구할 수 있다. 뭐 이 경우에는 둘을 더하면 답은 1이 되겠네요. 네. 괜찮으세요? 네.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 2차 방정식 두 번째 거 해가지고요. 네.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다. 이번엔 이제 한 근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의 한 근이 네.
1 플러스 2i다. 이게 쓰여지는 순간 혈내근일 수 있는데 생각을 하면서 네. 얘네들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까? 유리수. 여기 i가 있죠? 네. 그러면 다른 i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i가 없는 수. 실수. 얘네들이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보세요. 실수 A, B에 대해서 네. 라고 얘기하고 있죠. A-B가 문제를 묻고 있네요. 네. 얘도 혈내근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그냥 바로 두근을 써볼까요? 두근은 한 근은 알려준 1 플러스 2i고요. 다른 한 근은요 1 마이너스 2i가 될 거란 얘기죠.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하면 A나 B를 알 수 있죠. 두근의 합은 둘을 더하면 2가 되는데 그건 네.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A가 됐겠죠.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됐고요. 두근의 곱은요. 둘을 곱하면 제곱에서 제곱을 빼는 거니까 네. 1에서 마이너스 4를 뺀다? 그럼 더하기 4가 돼서 네. 5가 되는데 그게 A분의 C, B는 5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A에서 B를 빼라면서요. 답은 마이너스 7이 됐겠네요.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우리가 따질 줄 아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문제를 꼬아낼 때는 이 조건을 안 달아주는 겁니다. 네. 그럼 혈내근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때 갑자기 혈내근으로 썼다 그러면 잘못된 답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 숫자를 대입하는 것밖에 못한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도 여기서 A랑 B가 실수나 보정이 없다? 그러면 여기 X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럼 아마 다른 힌트를 또 준 게 있겠죠. 그랬다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짜잘한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칠판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배운 내용들 여기 좀 지웁니다. 이렇게 지울게요. 자, 배운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은, 자,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네.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이다. 네. 2차 한계수가 1이 아니라 다른 수가 있다라면 전체에 곱해주면 된다. 네. 거기 이제 혈내근 얘기가 있었던 거죠. 네. 이 아랫입술이 또 내려오네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혈내근 얘기는 이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여기에서 한 근이 만약에 p 더하기 q 루트 m이면 네. 다른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다. 근데 이런 주장이 성립하려면 네. a, b, c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루트가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a, b, c는 유리수여야 된다. 네. 그리고 한 근이 만약에 p 플러스 qi다. 그럼 다른 거는 p 마이너스 qi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i, 허수가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a, b, c는 허수가 아닌 수, 실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짜잘한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거기 이제 보시면 11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네. 119페이지 필수 이제 10번 보죠.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계산을 막 잘 하는지 네. 그걸 물어보는 문제들을 내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10번. 자, 119페이지입니다. 네. 자, 처음에 1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이 이제 두근이 마이너스 4와 2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뭐냐면 a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b는 0. 얘의 두근의 합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근의 합을 구해라.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네. 아까 처음에 이걸 연습할 때는 A, B, C를 알려줬어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알파와 베타의 합과 곱 혹은 그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식을 물어봤죠. 네. A, B, C를 알면 이걸 알 수 있죠. 또 거꾸로 알파와 베타를 알죠. 네. 그럼 A와 B와 C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세요. 알파, 베타를 알려준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런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A, B를 구할 수 있어요. 네. 구해놓고 나면 이 식도 다 알게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의 두근의 합도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개수를 알면 두근의 합 곱을 구할 수 있고 네. 두 근을 알면 개수들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수를 알려주고 두 근의 합과 곱을 물어보면 이 식을 쓰고요. 네. 두 근을 알려주고 개수를 물어볼 때도 이 식을 쓰는 거라 이겁니다. 네. 자, 여기 뭐 보죠. 여기 처음에 두 근의 합 둘 더하면 마이너스 2죠. 네. 그건 여기서 구해보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AU. 자, 자꾸 헷갈리시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입니다. 그래서 A는 뭐가 됩니까? 2가 됐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네요. 걔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구하면 B요. 그쵸? A분의 C니까 B가 되는 거죠? 네. 그럼 A랑 B를 구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식은요. A가 2니까 2x 제곱 둘 더하니까 마이너스 6x B는 마이너스 8은 0 되겠습니다. 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네. 이것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을 구해봐라. 그럼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해서 3 됐겠죠. 네. 그 밑에 있는 문제는요. 계산이 조금 근데 이것도 한번 풀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만 복잡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약간 더 차이가 좀 있게 복잡하네요. 네. 자, 이번에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는 0. 얘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나요. 그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네. 여긴 그래도 근을 알려줬잖아요. 네. 얘는 근도 안 알려줬어요. 네. 여기 이제 개수도 제대로 안 알려줬죠. 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x제곱 빼기 a 더하기 1 x 더하기 2는 0. 얘의 두 근은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라는 거예요. 네. 뭔 소리야?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근과 개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하는 건 뭐냐면 네. A랑 B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A랑 B가 뭐냐고 묻고 있어요. 그럼 A, B가 들어가는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네. 근데 뭐 근이 뭔지 직접 알려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알파, 베타가 섞여 있더라도 A와 B가 들어가는 시 네. 바로 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자, 여기서 두 분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는 A가 되겠죠. 네. 그럼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니까 여기서는 B가 되어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아래에 있는 방정식에서의 두 근은 이 두 덩어리래요. 네.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은요 얘네 둘의 합이에요. 네.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 근데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는 A 더하기 1 됐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두 근의 곱 얘네도 곱한 거예요. 네.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 했더니 그게 A분의 C 그럼 2가 됐다는 겁니다. 네. 써놓고 나는데도 약간 멘붕이네요. 아 어떡하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우리가 구해야 할 건 A와 B입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마음을 먹으면 A나 B를 알파나 베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또는 알파나 베타를 A나 B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지울 것인가? 네. 아니 이렇게 보자. 알파 베타를 남길 것인가? 네. 아니면 A와 B를 남길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와 B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뭘 남기는 게 좋겠습니까? A랑 A랑 B를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대입법을 쓸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 식을 보면서 이거를 A를 알파 더하기 베타로 바꿀 것이 아니라 네. 여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A로 바꾸고 알파 베타를 B로 바꿔서 A와 B가 등장하는 식으로 이것들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A가 채워지네요. 그럼 여긴 뭐예요? B는 1이 됐군요. 네.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이게 A입니다. 이거 뭐예요? B입니다. 네. 그럼 A, B가 2라는 거잖아요. 그럼 B가 1이잖아요. 네. 그럼 A는 뭐가 됩니까? 2요. 2가 됐겠죠. 그 나열을 한 다음에 내가 구해야 할 게 A와 B이다 보니까 A, B가 남게끔 대입법을 썼다. 뭐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응용이 된 거긴 하지만 결국에 이 식을 이용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로 넘어가 보시면 필수 예제 11번입니다.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요. 네. 필수 예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의 필수 예제 11번 120페이지의 필수 예제 11번 보시면 2차 방정식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x 더하기 k는 0. 네. 근데 좀 독특하게 얘기했어요. 두 근의 b가 2대 3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k를 묻고 있습니다. 네. 두 근을 알려준 게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k를 묻고 있어요. 개수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행에도 인수분해가 안 될 겁니다. 네. 근을 구할 수가 없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개의 근을 뭐 알파, 베타 정할 수도 있는데 네. 요 힌트를 줬으니까 2대 3이라고 힌트를 줬으니까 네. 두 개의 근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두 개의 그 2대 3이니까 뭐 2알파와 3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요 힌트로 네. 그래도 근을 표현할 때 네. 두 개의 근을 표현할 때 미지수를 하나만 쓸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네. 보십시다. 이게 두 근입니다. 네. 그리고 K를 구하래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는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네. 이 근을 확실히 아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K가 들어가는 식을 세워야 되는데 네. 근에 대한 힌트를 얻었으니까 네. 자, 두 근의 합, 그럼 5알파죠? 네. 그건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네. 여기서는 K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네. 다음에 두 근의 곱, 그럼 여기서는 6알파 제곱이네요. 여기 이제 A분의 C니까 여기서는 K가 된 거죠. 네. 우리가 이 둘을 연립해서 K를 구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불행히도 알파가 바로 지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하려면 이제 뭐 대입법 쓰면 되긴 하죠. 네. 알파는 5분의 K 빼기 1 여기다 대입해서 근데 난 그게 싫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K를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K를 지우는 거 간단해 보이는데요. 네. 여기 K에다가 6알파 주고 바로 대입할 수 있겠죠. 네. 그럼 5알파는 뭡니까? 6알파 제곱 빼기 1. 네. 그럼 알파를 구할 수 있고요. 알파를 통해서 K를 구할 수 있죠. K는 6알파 제곱이니까. 네. 그럼 여기 이제 0만 남기고 넘기면 6알파 제곱 빼기 5알파 빼기 1. 그러면 6알파 알파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1 나옵니다. 네. 그럼 그때 K는요? 6 알파 제곱이잖아요. 네. 제곱하면 36분의 1 곱하기 6 하니까 그때 K는 6분의 1이고요. K가 1이면 알파가 1이면 네. 6알파 제곱이니까 K는 6입니다. 두 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네. 사실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근을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2알파 3알파라고 정해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세워서 네.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 뿐이에요. 밑에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네. 요거 좀 지우고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네.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2차 방정식에 이번엔 두 근의 비가 나온 게 아니라 네. 두 근의 차가 어떻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두 근의 차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보겠습니다. 자, 9x제곱 빼기 2kx 더하기 k-5는 0. 이제 이것의 두 근의 차가 2다. 네. 그랬을 때 k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네. 두 개의 근을 일단 표시해야 되겠네요. 두 근을 뭐라고 나타낼까요? 뭐 하나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뭐가 될까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또는 알파 더하기 2라고 해도 관계없고요. 네. 그냥 차이가 2라고만 얘기했으니까. 네. 그래도 답은 다르지 않게 나와요. 네. 알파 마이너스 2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상황이 비슷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모르는 문자가 K도 뭔지 모르고 알파도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해가지고 방정식을 두 개 만들 수 있어요. 네. 두 개 연립하면 K와 알파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두 근의 합, 둘 더하면은 2알파 빼기 2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는
9분의 2k가 된 겁니다. 개똥 같은데. 자, 분수가 나오네. 다음에는 두근의 곱. 그럼 여기 이제 알파 제곱 빼기 2알파가 되어 있겠죠? 네. 그게 여기서는 a분의 c에서 여기는 9분의 k-5 되어 있습니다. 개똥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얘네 둘이 연립해서 k를 구하면 돼요. 네. 뭐 알파에다가 이 알파를 이제 k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긴 하거든요. 네. 넣으면은 여기다 놓고 또 저거 싫거든요. 네. 분수 나오는 게. 그래서 그냥 가관법으로 k를 지우고 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알파를 구하고 알파를 구해서 k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9분의 2k 여기는 9분의 k네요. 네. 여기다 2 곱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거 그냥 2로 나누죠? 2로 나누면 알파 마이너스 1은 9분의 k입니다. 네. 괜찮으세요?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연립을 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빼버리면 뭐 저는 이제 2차항 앞에 마이너스 붙는 게 싫어서 아래식에서 위에식 빼볼게요. 그럼 이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에서 알파 빼니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 빼니까 더하기 1 됐고요. 네. 이제 9분의 k는 사라졌고요. 네. 여기서 이거 뺀 거였죠? 남는 거 이제 마이너스 9분의 5가 남는 거죠. 네. 양변에 9 곱하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9 곱하면 9알파 제곱 93, 27알파 9 곱하면 9 이거 네. 마이너스 5죠? 네. 넘어가면 더하기 5 되니까 14가 됐습니다. 인수분 해봐야 되겠네요. 인수분 어떻게 되려나? 자, 3알파 3알파 7, 2 하면 되나?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숫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알파가 3분의 7 또는 3분의 2 나옵니다. 네. 그럼 그걸로 k 구할 수 있죠 뭐. 네. 알파에다가 3분의 7 대입하면 이건 3분의 4가 됐고요. 네. 그러면 k는 9 곱하니까 12가 됐겠습니다. 알파가 3분의 2면 마이너스 3분의 1 됐고요. 네. 9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 나왔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군요. 네. 자, 필수예제 12번 아까 이제 연습하면서 풀어봤었고요. 네. 2차 방정식 만드는 거. 자, 넘어가서 이제 요 얘기 잠깐 해봐야 되는데요. 네. 필수예제 13번입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네. 뭐냐 하면 이게 2차 방정식의 장점이 뭐냐 하면 네. 무조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답이 무조건 나와요. 인수분해를 하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넣건 해서. 네. 근데 2차 방정식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알면 네. 약간 웃기긴 하지만 억지로 인수분해 할 수가 있어요. 요 알파나 베타가 만약에 근이 유리수가 아니어도 네. 무리수나 허수여도 네. 억지로 x에서 그 근을 빼는다라는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그 아이디어를 이용한 문제인데요. 네. 자, 필수예제 13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x제곱 빼기 2x 더하기 6. 쟤는요. 2차 방정식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는 0이 없잖아요. 네. 등호가 없죠. 그죠? 네. 2차 방정식이 아닌데 얘를 인수분해 하려는 거예요. 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소수 범위 내에서 네. 인수분해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뭔 소리냐? 네. 억지로 인수분해 하라는 거예요. 이 x 빼기하고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인수분해는 여기에 이제 알파나 베타 자리에 유리수가 오는 인수분해를 떠올릴 수 있는데 네. 저 자리에 무리수가 와도 되고 허수가 와도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2차 방정식의 틀을 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현재 2차 방정식이 아니지만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6은 0 이런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겁니다. 네. 근만 구하면 x에서 걔네들을 뺀 것으로 억지 인수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근을 구하면 근의 공식 쓰면 되겠네요. x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a분의 네. 마이너스 b 다시 그럼 1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네. 1 빼기 6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5에서 루트 y가 됩니다. 네. 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6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x에서 한 번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중괄호로 바꿔야 되겠네요. 네. x에서 한 번은 1 더하기 루트 5i를 뺀 거 곱하기 x에서 1 빼기 루트 5i를 뺀 것으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죠. 네. 괜찮으세요? 네. 이해를 잘 하시네. x 빼기 1 빼기 루트 5i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루트 5i로 인수분해가 끝난다. 네. 이건 다 2차 방정식이라는 게 무조건 풀리기 때문에 억지로 이런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옆에 있는 거 뭐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네. 하지 않고요. 자, 거기 발전 예제 14번 얘를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방정식 fx는 0 이것의 두 근의 합이 6이래요. 네. 그랬을 때 f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2차 방정식 f 5x-7은 0 네. 이것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것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일단 보죠. 두 근을 제가 여기서 알파나 베타라고 얘기해 볼게요. 네. 근이라는 건 뭐냐 하면 네. 2차 방정식에서 이 등호가 참이 되게 해주는 x의 값을 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FF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네. 현재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제가 여기서 알파나 베타라고 지금 정해봤기 때문에 F 알파가 빵이고 F 베타가 빵이라 이겁니다. X를 알파로 바꿨을 때 식이 성립하고 X를 베타로 바꿨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알파 베타가 몇인지 알려준 게 아니라 네.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네. 이거 하나 딸랑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갑자기 이런 방정식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었더라면 f5x-7이라고 하는 건 네. 이 x를 5x 빼기 7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x제곱이 아니라 5x 빼기 7의 제곱 빼기 x가 아니라 5x 빼기 7 뒤에 빼기를 익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돌아와서 이 식을 우리가 직접 뭐 알지도 못하니까 네.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얘의 두 근의 합을 묶여 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f라는 구조는 이 알맹이가 뭐가 될 때 이 식이 빵이 되느냐. 네. 알맹이가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 빵이 된다는 겁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 덩어리가 얼마여야 됩니까? 알파 또는 베타여야 한다는 얘기죠. 네. 5x 빼기 7이 알파거나 또는 베타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의 근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만족시켜주는 x의 값이 근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여기서 근을 구하려면 알파 베타가 근이 아니에요. 네. 이걸 0이 되게 해주는 x의 값이 근이란 말이죠. 네. 근데 x가 아니라 이 덩어리가 알파 베타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아낸 겁니다. 네. 그럼 x를 구해야 되겠죠? 네. 5x는요 마이너스 7 넘어가니까 알파 더하기 7 또는 베타 더하기 7 돼 있는 거죠. 네. 그럼 x는 5로 나눠야 되니까 5분의 알파 더하기 7 또는 5분의 베타 더하기 7이 바로 x.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조금 어렵네요. 네, 다시 얘의 두 근을 제가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느냐? x가 알파 베타일 때 이 네.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네. 그건 뭘 의미하느냐? f 알파가 빵이고 f 베타가 빵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알파 베타의 합이 6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네. 근데 이 식을 좀 변형시켰어요. 네. 그리고 얘의 두 근의 합을 묶고 있습니다. 네. 얘를 이 f 덩어리가 0이 되기에는 x 값을 구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x 값은 모르지만 이 덩어리가 뭐가 돼야 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위에서 해봤으니까 네. 이 덩어리가 알파 또는 이 덩어리가 베타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덩어리가 알파, 베타면 되고 우린 그때 이제 x를 구해야죠. 네. 그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네. 그래서 5x 빼기 7이 알파일 때는 5x는 알파 더하기 7이고 네. x는 5분의 알파 더하기 7이고 네. 5x 빼기 7이 베타일 때에는 5x는 베타 더하기 7, x는 5분의 1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의 두 분의 합은 뭐가 되느냐? 얘네 둘의 합이니까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라고요.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인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네. 6 대입하면 5분의 20이니까 답은요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잘 기억해 놓으시고 과제에 충실해 오시기 바랍니다.